네, 안녕하세요. 금호아시아나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파트, 논리 파트 한자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할 파트가 좀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페이지별로 잘 따라와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언어 능력부터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어 능력은 우리말 사용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유의어, 반의어 문제, 단어의 의미 관계, 그 다음에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빈칸, 한자 고사성어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주어진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모두 내가 정확히 풀겠다고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능력 파트의 기본 어휘력 첫 번째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예제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문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은, 그러니까 유의관계에 찾으라는 거죠. 자, 침묵하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과묵한 거는 말 없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관계 없고요. 묵묵하다, 자, 말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2번이 같은 의미 되겠습니다. 자, 조용하는 거는 상태나 분위기를 뜻하고요. 묵인하다는 그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묵인하다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확한 유의어를 고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같거나 비슷한 유의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만하다, 우리 남을 기만하다, 남을 속이다, 사실 그럴듯하게 꾸미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같은 거 속이다 바로 보이죠? 자, 다음 한이바람, 우리말입니다. 이런 거 바람 각각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풍은 우리말로 쇳바람이라고 하고요. 서풍이 바로 한이바람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남풍은요, 마파람이라고 하고요. 북풍은 된바람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엔 반대 뜻을 가진 걸 고르래요. 자, 관철이 있는데 내가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한다,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게 관철입니다. 자, 좌절은 중간에 꺾이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꺾이다. 바로 1번이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허약, 약한 거예요. 자, 약한 거 반대되는 거, 강인한 거 바로 보이죠? 자, 이번엔 어휘와 어구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바로 중심 의미가 있고 우리 주변 의미, 다의 관계의 여러 가지 단어들인데요.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평소에 말이 다소 어눌한 편이다. 바로 이거 중심 의미에 해당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컴퓨터가 통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이건 작동의 의미고요. 두 번째, 다음에 또 만나면 꼭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 이거는 고맙다라는 문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변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단정히 해라. 바로 소문, 안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 이게 바로 중심 의미에 해당이 되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올바른 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높임말이 가장 적절하게 쓰인 거 높임법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요. 다음으로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축사는요, 간접 높임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축사, 간접 높임에 따라서 요거는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죠? 봤더니 적절하게 쓰인 게 1번부터도 적절하게 쓰인 거예요. 문제를 적절하지 않게 쓰인 것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축사. 우리 원래 회장님은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신체나 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높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높임은 우리 선어말 어미인 시로만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시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수민아, 너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자, 수민이를 높일 필요는 없죠.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 오라셔가 맞는 표현이죠.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할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할머니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아들인 아버지는 낮춰야 돼요. 이런 거 압존법이라고 하죠. 맞는 표현 되겠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역시 할아버지의 신체, 귀이기 때문에 시를 사용한 간접 높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게요. 어법에 맞는 문장을 고르면 이에요. 그들은 삭월세로, 자, 우리 다달이 내는 사글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에 연습한 대로만 하면, 자, 뭐뭐한 대로, 의존명사는 그랬던 대가 아니라 대로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자, 깨끗이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깨끗이라고 읽어요. 자, 그 말은 깨끗에다가 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 이로만 읽히는 건 당연히 이로 쓰여주는 거고요. 이나 히로 둘 다 발음이 되는 건 히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할아버지께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다. 자, 이거는요. 넓다의 그 어근이 되는 거고요. 넙죽 엎드렸다 이렇게 납작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넙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논지 파악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심 내용, 주제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사회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 신분적으로 구별이 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 이야기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자, 계층, 접촉이 적어지면 분화가 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 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언어 분화가 쉽게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반상의 구별이 있었던, 자, 이거는 예시죠? 예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앞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언어 분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계층이 달라지면 언어 분화가 일어난다. 3번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한번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한 중심 내용입니다. 윤리학 규범에 따르면 인간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자,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논점이, 초점이 이동이 돼서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자, 앞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인간이 항상 윤리학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를 충분하게 기술하지 못한다. 자, 결론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윤리학의 목표를 생각해보자. 다시 여기서 윤리학의 목표라고 화제가 전환이 됐어요.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 방식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 다시 한번 결론이 나왔으니 더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윤리학이 인간의 행위 방식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윤리학과 인간의 행위 방식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관계가 있다. 자, 가장 비슷한 거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다. 자, 끝났어요.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이다. 역시 마지막 문장에도 똑같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문장 배열과 관련된 유형들입니다. 자, 요런 경우는 내가 선달을 먼저 읽고요. 첫머리에 오는 것부터 차근차근 나가셔야 돼요. 아니라면 우리는 가나다라를 전부 다 읽고 다시 배열을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2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 2, 3, 4, 5번에 있는 선다에서 첫 문장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대표 예제 문제 가지고 보시면 가와 라 중에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어나 접속어인데요. 앞뒤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지시어나 접속어가 처음 부분부터 올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이하 문장에서 앞뒤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단어나 어구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묶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말이 한 번에 끝나진 않고요. 이 문장에 있는 단어를 받아서 다음 설명이 나가고 다음 설명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아시면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건지 뒤에 나오는 건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글이라 함은 처음에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로 펼쳐 나가는 거고요.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앞부분에 하고 결국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사나 사실이 나올 경우엔 이거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위함이고요.
이야기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화가 나오면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깨달음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조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보조 문장들은 이런 겁니다. 부연, 상술, 예시, 비유, 인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 문장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인과라든지 시간 순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장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라 중에 첫 번째 게 있대요. 가를 보시면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해 사는 경우 시간은 전체의 원운동과 함께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은 이런 주기적 흐름에 맞추어 삶을 영위한다고요. 라는 시간에 대한 표상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 시간이라는 화제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인간 삶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와 같이 인간이 이런 경우에 시간은 원운동과 함께 주기적인 흐름에 따라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라가 나오는 2, 4번 중에 자, 그 다음에 가인지 나인지를 보래요. 자, 가는 방금 읽었던 문장이니까 그죠? 합당하죠? 나를 보시면 반면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자, 반면이라는 역접의 접속어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가에 먼저 이런 경우가 나오고 반면에 다른 경우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가 다음에 나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 바로 4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문장 순서. 자, 1, 2, 3, 4번을 봤더니 나인지 라인지 보래요. 나는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친자연적이라는 것이다. 자, 건축의 특징 처음에 나왔고요. 라는 친자연적이란 일반적으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러이러한다 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다음에 연결해 내려주는 게 맞는 문장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연적이다 라고 처음에 주지가 나와 있고 이 친자연적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라가 바로 연결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나와라 연결돼 나온 거 바로 2번밖에 없겠네요. 우리는 나머지 문장 읽지 않아도 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은요, 그 빈칸의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 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무분별한 투자는 뭐뭐하고 안정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무분별한 투자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럼 무분별한 투자는 안 된다라는 의미 지양이 돼야 되겠죠. 지향은 그쪽을 향하는 거고요. 지양은 하지 않는 겁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시면 마당가에 파릇파릇 싹이, 자, 싹은 돋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싹이 돋기 시작했다. 1번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자어와 고사성어입니다. 평소에 많이 알아두면 좋겠지만요. 한자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 내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예제 문제 볼게요. 운수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되기 힘들다. 자, 계란 유골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계란이에요. 우리가 먹는 계란에 뼈가 있어요. 즉, 이 노른자가 병아리가 돼서 내가 골랐는데 뼈가 있고 털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고르는 계란마다 안 되는 거죠. 바로 1번이 이런 고사성어네요. 이번에 조령목에는요.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요. 저녁에 개, 고칠 개자입니다. 아침에 명령 내리고 저녁에 또 고치고 바로 이런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단사표운, 단촐한 식사와 한 표주박에 마실 것들. 그래서 간단한 소박한 식사를 의미하고요. 곡하가세, 학문을 굽을 곡자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계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어 의미로 알맞은 겁니다. 자, 불화자는 누구나 알고 놓을 방자가 되겠죠. 자, 놓을 방, 불화, 방화가 됩니다. 자, 방화 뭐예요? 불을 놓다, 불 지르는 거죠. 그래서 3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언어 파트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저랑 공부하실 부분은 페이지로 보시면 22페이지에 단어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리 파트이기는 하지만요. 단어의 관계 문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자, 보통 1대1로 제시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나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단어 쌍과 같은 관계를 이루도록 알맞은 단어를 고르래요. 표면과 이면은 겉이냐 속이냐 바로 반의 관계 되겠죠. 자, 전제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바로 민주주의가 반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단어 쌍과 같은 관계를 이루도록 자,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홍두깨 우리 다듬이질 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과 용도의 관계구나. 자, 그럼 투호놀이는 저 멀리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화살을 던져가지고 제대로 집어넣는 그런 전통 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투호놀이를 하냐? 화살이 되겠네요. 관계 문제는 이런 용도나 반의관계, 유의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치,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유추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리 파트입니다. 자, 논리 부분인데요. 그 페이지로 얘기를 드리면 30페이지 분석 및 판단력 학습이라고 5번째 챕터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장에 대한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우를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오류들, 기본적인 공부 방법 가지고 계시면은요,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럼 명제에 대해서 이 대우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제는요. P이면 Q이다 라는 꼴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순서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역이라고 하고요. 부정입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요거를 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우의 관계가 있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붙이는 겁니다. 자, 대우가 왜 중요하냐? 명제가 참일 경우엔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나 이는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대우 명제로 바꾸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단 문법이라는 거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A가 B다 라는 전제, B는 C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A는 C이다. 자, 한 방향으로 꼬리 물기가 가능하다라는 요게 3단 문법이죠.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한번 명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당근이 아니면 사과가 아니다. 그럼 요거 대우 명제로 바로 바꾸면 사과이면 당근이다. 그 다음에 당근이면 토마토이다 하면은 토마토가 아니면 당근 아니다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에 어떤 감자는 사과이다. 자, 사과가 아니면 어떤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죠. 어떤 감자가 아니다. 자, 그럼 우린 명제가 6개로 늘었습니다. 자, 그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어떤 감자는 으로 시작합니다. 디귿이죠. 어떤 감자는 사과이다. 자, 사과는 당근이다 했고요. 당근이면 토마토이다.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토마토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3단 문법 꼬리 물기에 따라서 1번이 참인 명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른 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번에 모든 감자는 토마토이다예요. 자, 모든 감자라고 하는 거는 디귿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감자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될 수 없고요. 3번에 당근이면 사과이다. 자, 당근이면 토마토이다가 니은에 있죠? 그럼 토마토이면 사과이다까지 가는 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알 수 없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당근은, 자, 어떤 당근은 감자가 아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근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 1번 문제 풀어보시면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사자는 동물이다. 그럼 이것도 거꾸로 동물이 아니면 사자가 아니다. 카메라이면 우유이다. 우유가 아니면 카메라가 아니다.
카메라가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동물이면 카메라이다. 자, 6개의 명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사자가 아니면으로 시작하는 거 없고요. 2번에 우유이면으로 시작하는 거 없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자, 4번에 사자는 시작하는 거 기억에 있죠? 사자는 동물이다. 동물이면 뭡니까? 우리 디귿의 대우. 동물이면 카메라이다. 그 다음에 니은에 카메라이면 우유이다. 자, 꼬리물기 됐기 때문에 사자는 우유이다 라는 명제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 오류의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유형은요, 크게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구분이 됩니다. 형식적인 오류라고 그러는 거는요, 말 그대로 형식 자체, 문장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타당한 논증일 경우, 즉 논증 자체는 타당하지만, 즉 다른 말로 전제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순환 논증이 있어요. 순환 논증은 전제를 가지고 다시 결론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A면 B인데 B면 또 A다 이런 식으로 그의 말은 진리이다. 그의 책에 써있다. 그의 말 자체가 그의 책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가당착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자가당착은 이미 모순이 내포된 전제예요. 우리 모순이란 단어 창과 방패죠.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제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경우 타당한 논증 형식을 갖추었지만 전제가 잘못된 거. 자, 두 번째는 부당한 논증 형식입니다. 자, 이런 거는 선, 언지, 긍정의 오류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예외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A면 B다 했는데 A면 무조건 B다, B면 무조건 A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건 부정의 오류 혹은 후건 긍정의 오류.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이 명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A면 B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앞에 거를 부정을 합니다.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관계 그저 반드시 참 아니죠. 자, 후건 긍정은 A는 B이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B면 A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비형식적 오류에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먼저 심리적 오류, 두 번째 자료적 오류, 세 번째 언어적 오류.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심리적 오류에 무엇이 있냐? 감정에 호소하는 혹은 연민,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도 하죠. 즉, 얘는 불쌍하고 이렇게 모실 부모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군중의 호소, 군중 혹은 대중의 호소. 즉,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 요게 1위야. 사람들이 많이 써. 이런 경우 호소하는 오류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한 권위. 즉, 이겁니다. 경제학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국어학자가 나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 공격하는 인신공격의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그랬잖아. 피장파장의 오류죠. 그 다음에 원천봉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물의 독풀기라고도 하는데요. 아예 반론 자체의 가능성을 주면 안 돼요.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반론할 수 없도록 만들어두는 이런 오류들이 있고요. 자, 자료적 오류. 우리 하나를 보고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유추, 서로 비슷하지 않은 걸 가지고 유추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지의 호소. 자, 무지의 호소한다는 건 이겁니다. 신은 없어. 왜? 있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잖아.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다음에는 논점 일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연의 오류. 그 다음엔 의도 확대.
내가 그러려는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인 일이나 마찬가지야. 누구는 음주운전 했으니까 너 사람 죽이려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의도확대 오류.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한 잘못된 인과의 오류. 그 다음에 이거 아님 저거 둘 중 하나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질문의 오류. 그 다음이 많이 나오는 게 결합, 분해의 오류입니다. 즉 요거 두 개 생각을 해보시면요. 개개인이 잘한다고 그 동네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동네가 좋다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게 결합, 분해의 오류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적 오류는 애매어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은밀한 재정의. 은밀한 재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뜻을 내 구미에 맞게 다시 한번 정의해서 그 뜻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조의 오류입니다. 너 엄마가 뭐 친구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꼬집는 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주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과학자는 싫어. 물리학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범주를 잘못 착각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 정도의 오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내가 바로바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성이는 서울 전 지역에서 모의고사 평균이 가장 높은 A구에 살고 있다. 따라서 진성이는 공부를 잘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분해의 오류죠. 공부 잘하는 동네에서 산다고 개개인이 그런 건 아니죠. 자, 같은 거 보도록 할게요. 이 화장품은 품질이 좋다. 왜냐하면 유명 여자 연예인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유명 여자 연예인, 얘가 사용하는 거랑 품질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부적합한 오류죠. 그가 물건을 훔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는 가난하고 딸린 자식도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고요. 유난 수학 선정이 나자 아마 과학도 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성급한 일반화죠. 자, 국회의원 B는 분명 비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모두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체가 부패했다고 개개인도 부패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유형,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손을 써서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전부 다 참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모양의 집이 세 채가 나란히 있고 A, B, C가 살고 있답니다. 자, 집 세 채가 있어요. 세 집의 지붕 색깔은 분홍, 연두, 노랑. 노란색 지붕은 가장 오른쪽에 있다. 자, 이렇게 시킨 대로 써줘요. B는 A네 집 바로 왼쪽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B, A가 이렇게 오던지 B, A가 이렇게 오던지 그럼 C는 이렇게 되겠죠. 자, C가 자는 집은 분홍색이다. 자, C는 노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분홍이 되고, 자, 또 하나 색깔이, 연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3번이 맞는 답이구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명제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런 판단력 파트고요. 자, 다음에는 또 넘어가셔서 우리 마지막에 나온 한자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따지면 우리 45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 시험 기본적인 사용 능력을 따지는 문제들입니다. 한자와 한자어의 도금 같은 거 중요하고요. 한자어의 표기, 의미, 그 다음에 고서성어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한자의 도금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입니다. 자, 어려운 한자 없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힐백자죠. 흰백자. 2번은 일백백자. 3번은 스스로 자자죠. 4번은 맞이, 첫째라는 뜻이죠. 첫째 백자입니다. 그래서 3번 혼자 도금이 다르고요. 자,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자, 요거 바로 갑자기 돌 깨트릴 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갑자기 돌은요, 둘 다 아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게 구멍 혈자고요. 아래에 있는 거 개견입니다. 개가 갑자기 구멍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만든 한자니까요. 자, 그래서 갑자기 돌자. 그 다음에 왼쪽에 그죠? 돌석자 보이죠? 돌을 깨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돌파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 따뜻할 온이죠. 자, 그럼 따뜻하다와 반대되는 거. 1번은 더울 서자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찰냉자. 우리 온탕 냉탕 하죠. 그러니까 반이 가는 게 골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겨울동, 4번은 눈설. 네, 어려운 한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 어와 관련된 거 단어예요. 한자 표기. 자, 이치. 먼저 뜻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치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논리와 관련된 단어 이치, 이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들어간 거 봤더니 1번과 4번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 이자입니다. 자, 2번에 있는 요거는 경자고요. 그죠? 경치 경자. 3번은 차례 서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은 제외하고 자, 치라고 하는 거 바로 4번이 보낼 치자. 우리 1번, 3번에 있는 거는 논할 논자죠.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하는 단어의 표기는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뒤쫓아 구한다. 우리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구한다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물수변이 보입니다. 그죠? 요게 결국 물수를 뜻하는 거니까 목이 마릅니다. 목마를 갈자예요. 갈구고요. 자, 나머지 전부 다 구할 구자죠, 뒤에는.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쫓을 추자. 그죠? 추노, 노비를 쫓는 우리 여기 나왔던 그 추자예요. 그래서 내가 쫓고 구한다. 2번이 맞는 단어고요. 자, 3번에 요거는 재촉할 촉자입니다. 사람에게 발걸음을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욕구할 때 쓰이는 그런 욕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자성어 또 나오네요. 제시된 내용을 의미하는 자, 서담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자, 요 속담과 관련된 그대로 한자에도 있어요. 당구풍월이라는 1번에 보이네요. 자, 이 구자, 동물과 관련된 건 조금 알아두세요. 개 구자입니다. 개 견자는 아시죠? 근데 견자는 보통 작은 개를 뜻하고요. 구는요, 우리 백구 뭐 이런 것처럼 큰 개를 뜻해요. 그래서 풍어를 읊는다. 2번 보시면 이거는 강구 연월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이런 길가에 연월, 달이 비치고 연기가 자욱해요. 평화로운 바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한자성어고요. 그 다음에 일취월장, 나날이 발전하는 거죠. 네 번째는 청풍명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된 거죠. 자연을 대표하는 그런 청풍명월 한자성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침소봉대가 나왔네요. 자, 왼쪽에 침자, 쇠금자 보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것들이 보통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늘 침자, 작은 바늘을 보고 큰 봉이라고 해요. 이거 과장되게, 그죠? 그런 거, 과장과 관련된 거 2번 바로 부풀려 이야기한다가 되겠고요. 인재를 들이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 자, 이거 유비의 이야기죠. 그죠? 삼고초려한 이야기. 1번은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다시 고친다. 그래서 이런 법제 같은 것들이 맨날 바뀌는 이런 것들 비유해서 조령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삼이사, 장씨 집안의 셋째, 이씨 집안의 넷째. 옛날에는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뭐 장씨 셋째야, 이씨 넷째야 하면은 여러 명이 돌아봤대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바로 삼고초려 3번이나 찾아가서 제갈량을 데려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리킬 지자입니다. 자, 왼쪽에 요거 보이는 거, 요거는 네, 손수자를 의미하는 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리킬 지자예요. 록, 사슴 녹자입니다. 말은 말맞자 아시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임금이 있는데 많은 신하들이 사슴을 보고 저거 말이에요, 말이에요 라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 네, 고르셨고요.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거, 그러면 이것도 한자성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유추라도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기호, 호랑이 호자 나왔네요. 탈기자입니다. 자, 말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탈기자. 호랑이에게 타는 지세. 자, 기호지세죠. 호랑이 등에 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릴 수도 없고, 내가 안 내리면 호랑이 굴까지 들어가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세자가 나왔는데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걸 뜻해야 되겠죠. 자, 1번은 세금세자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벼화자인데 이거는 이제 벼로 옛날엔 세금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세자. 자, 2번에 바로 그러한 형세. 그죠? 형세세자입니다.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세 2번이 되겠네요. 4번은 해세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늘세자 되겠죠. 그래서 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문제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내용 알려드린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유형들, 그다음에 풀이 방법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모의고사에 직접 임하시기 바랍니다.